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의에서 현장에서 했고요. 세 번째 강의 이렇게 녹화 강의로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시의 표현과 형식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심상이란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시적 화자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운율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은 심상입니다. 그럼 화자, 시적 화자는 뭐라고 했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과 실제 시인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자에 대해서 배울 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는 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 즉 주제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운율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에서 느껴지는 가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운율은 가락이에요. 가락이라는 것은 리듬이죠.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리듬이 느껴집니다. 이때 반복은 의문을 반복할 수도 있고, 혹은 시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 시구를 반복할 수도 있고, 시행을 반복할 수도 있고, 시연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화자는 리듬감, 운율을 형성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바로 리듬이니까요. 반복하면 리듬감, 즉 운율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시어나 의문이나 혹은 시행, 연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주제 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심상인데요. 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시를 보면서 우리 독자가 느껴지는 구체적인 인상, 느낌을 말합니다. 인상, 느낌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미지라고 해요. 인상, 느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지.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느낌인데, 그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말해. 시청, 후미, 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느껴지면, 시를 딱 보면 뭐가 떠올라. 그 떠오르는 게 눈으로 보이는 듯해.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듯해. 그럼 청각적 이미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듯해. 그러면 촉각적 이미지. 맛이 느껴져. 미각. 냄새가 느껴져. 그럼 후각이라고 하는데요. 시청, 후미, 촉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상, 이미지 같은 말인데,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을 얘를 뭐라고 해요? 감각이라고도 합니다. 감각적 이미지라고도 하는데, 이 5가지의 감각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2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냐? 하나의 대상을 2개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2개의 대상을 2개의 이미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하나인데 감각적 이미지는 2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얘를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고요. 표현하려는 대상도 2개고 감각적 이미지도 2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복합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공감각적 이미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했어요. 그럼 화자가 표현하려는 바는 뭘까요? 푸르다는 걸까요? 종소리일까요? 종소리예요. 그러면 종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각을 2개 사용했죠. 종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이 될 거고요. 이 청각적 이미지를 푸르다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서 표현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공각적 이미지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감각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감각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서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에
하나의 감각에 두 개 이상의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는 어떤 감각을 사용했니? 라고 물을 때 사실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와 같은 감각이 쓰인 것을 골라라. 혹은 이와 같은 감각이 쓰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이럴 때는 만약에 밑줄이 푸른 종소리라고 쓰여졌어요. 그럼 얘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인 거죠. 혹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청각이라는 감각을 시각적으로 바꿔 표현했어.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표현하려는 게 앞에 나오는 거죠. 원래 청각을 종소리라는 청각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시각 푸른이라고 바꿔서 표현했으므로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 모두 다 맞는 말이 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봅시다. 황소가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은 바로 이제 고향이라는 것인데요. 자, 황소가 울음을 운대요. 그럼 황소의 울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럼 황소의 울음이고 황소가 금빛이다 라고 했는데 황소의 색깔이 금빛이 아니고요.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소의 울음을 시각인 금빛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황소의 울음. 그래서 울음은 청각이고 금빛은 시각이니까 얘도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감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복합감각은 뭐냐면 표현하고 싶은 것도 두 개, 감각도 두 개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빨간 내복이 따뜻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복의 특성을 두 개로 표현한 거예요. 빨갛다, 내복이 빨갛다, 관용어 체험구조죠. 그래서 얘는 시각적 이미지, 빨갛다고 했으니까요. 그 내복이 따뜻하다, 따뜻한 건 촉각, 촉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감각을 두 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내복의 감각을 두 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내복의 특성을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내복이 빨갛다, 내복이 따뜻하다. 이런 것은 뭐예요? 복합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각과 복합감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 하나의 대상의 특성을 두 개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고 복합감각은 하나의 특성을 한 가지의 대상의 특성을 두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내복이 빨갛다, 내복이 따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 심상이 사용된 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니다. 자, 두 작품을 볼 건데 첫 번째 작품이 유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오세영 작가가 쓴 건데 자, 작품의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좀 유추할 수 있죠. 유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별똥별을 말하는 거예요. 별똥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반짝이는 별. 이 별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별똥별. 자, 읽어볼게요.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이다.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부산하게 바자닌다. 바자닌다가 무슨 뜻이에요? 부질없이 오락가락 거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별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운동회를 벌였나? 라고 하자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아득히 들리는 함성 소리가 있다. 먼 곳에서 어슴풀에 빈 우레소리 들리더니 우레소리라는 것은 천둥 번개 소리를 말하는 거죠.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화자는 지금 밤하늘을 보고 있나 봐요. 그런데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떠 있나 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별들의 운동장이라고 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떠 있는 모습을
밤하늘은 별들이 운동장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늘따라 별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데 운동회를 벌여서 그런가? 라고 쉽게 보고 멀리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함성 소리에서 또 이제는 더 큰 소리로 확대해서 보았네요. 어슴풀의 빈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쨍그랑 유리를 깨고 지구로 떨어져 구르고 있대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유성이잖아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빗나간 야구공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빗나간 야구공 하나의 원관념은 별똥별이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리창을 깨고 지구로 떨어져 구르고 있다 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밤하늘 별들이 움직이다가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네요. 이때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즐거움이 될 거예요. 즐겁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뽑을 수 있는 주제는 아름다운 별의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동감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했으니까 유성의 생동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표현법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이다 라는 게 어떤 표현법이죠? 비유 중에서도 A는 B이다 라는 표현법이 뭐예요? 은유법이라고 했죠.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이다.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부지런하게 다닌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역동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역동적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모습 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역동적 이미지가 있네요 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도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동적 이미지 확인했고요. 운동회를 벌였나? 여기는 추측입니다. 추측. 왜 이렇게 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지? 라는 생각이요. 아득히 들리는 함성은 뭐야? 떼창이란 얘기니까 청각적 이미지 느껴지네요. 그리고 나서 먼 곳에서 어슴풀의 빈 우레소리 역시 청각적 이미지. 천둥 번개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하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 가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빗나간 야구공 하나는 은유법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네,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별똥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A는 B이다라는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 사용했고요. 쨍그랑 이것도 무슨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가 있네요.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인 동시에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말,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는 음성상징어는 뭘 말하냐? 뭔가를 흉내낸 말을 의미합니다. 흉내내는 말인데 이 흉내내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 모습이나 상태를 흉내내면 의태어죠. 그러면 쨍그랑은 소리를 흉내냈으니까 의성어가 되는 거고, 밑에 보니까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떨어진다. 또르르는 모습을 흉내낸 거리니까 의태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음성상징어 또르르와 쨍그랑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표현법과 함께 효과도 알아둬야 돼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대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쨍그랑과 또르르라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유리창을 깨고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여기에서 떨어져 구른다 라고 했으니까 역동적 이미지,
느낄 수 있네요. 떨어져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주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째,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고요. 두 번째,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별들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별들의 운동장이다. 그 다음에 함성이 들린다. 우레소리가 들린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뭐가 있었죠? 바로 두 개가 있었네요. 첫째는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이다. 은유법. 자, 빗나간 야구공 하나. 이것은 별똥별을 의미하므로 얘도 은유법.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적 표현, 은유법, 별들의 운동장, 빗나간 야구공 하나를 통해서 유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기하면서 익혀두시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 바로 체크 먼저 풀고 뒤에 나온 객관식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의 심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이 시는 밤하늘의 별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산하게 바자낸다 라고 했고요. 야구공이 쨍그랑 유리창을 깬다는 표현에서 청각적 심상 있죠. 쨍그랑 깨지는 소리니까요. 그 다음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내용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시의 화자는 반짝거리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름다운 밤하늘의 모습과 유성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더 가보면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를 정리해보면 1에서 5행은 뭐가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 유성이,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자, 6에서 10행은 유성의 모습 따라서 주제는 아름다운 별들의 모습과 생동감 있는 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객관식 문제가 1, 2, 3, 4번까지 있는데 여기 1, 2, 3번까지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만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A의 표현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쓰세요 라고 했는데 A가 뭐냐면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라고 했는데 빗나간 야구공 하나는 뭘? 예, 유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아까 얘기했고요. 자, 쨍그랑 또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했죠. 그럼 얘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네요. 표현 효과를 쓰라고 했어요. 조건에 맞게요. 그럼 조건은 뭐냐면 A에서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에 해당하는 시어를 각각 쓰고 야구공이 의미하는 대상을 제시하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쓰면 돼요. A에서 자, 또르르라는 시각적 이미지, 쨍그랑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라고 하면 될 거고, 야구공이 원래 의미하는 대상을 쓰라고 했으니까 야구공은 유성을 의미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문제 8번까지 있는데요. 8번까지 중에서 5번에서 8번은 다음 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 시는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예요. 얘를 해석해 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는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인데요. 봄은 고양이래요. 그럼 봄은 고양이 같지 어떻단 얘기죠? 약간의 텐션이 있습니다. 텐션이 있다는 것은 봄과 고양이가 뭔가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A는 B다. 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유법이라는 것은 원래 원관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고양이와 같이 뭐 생동감이 있다는 얘기인지 고양이와 같이 아름답다는 얘기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관념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또 원관념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또 뭐라고 해요? 직유법이라고 하죠. 봄은 고양이같이 생기가 있어. 봄은 고양이같이 아름다워. 이런 표현법은 또 뭐라고 그래요? 직유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봄과 고양이 사이에는 뭔가 유사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비유법이라는 것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뭔가 다른 대상에 빗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과 고양이는 어떤 유사점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를 먼저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절적 배경은 아마 봄일 건데, 봄에 고양이의 향기가 반대로 고양이의 털에 봄의 향기가 어리우리다 라고 했으니까 봄과 고양이는 향기가 있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언을 보니까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그러면 고양이의 눈과 봄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야? 굉장히 불길이 흐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3년에서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올라라. 그러니까 고양이의 입술과 봄은 둘 다 포근한 공통점이 있네요. 4연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떠돌아라. 그러니까 고양이의 수염과 봄은 공통점이 뭐야? 생기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봄의 모습을 고양이의 모습에 빗대어서 아주 봄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년을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리다. 그래서 1년에서 표현하고 싶은 봄의 속성은 봄의 향기예요. 봄은 향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표현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라고 했으니까 고양이의 털은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워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직유법 사용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 그런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 어리우도다를 보니까 1년에도 도다, 2년에도 도다, 3년에는 알아라고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도다와 도다를 뭐라고 하냐면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종결어미를 2번 이상 썼으니까 뭐라고 하죠? 반복을 보여줬는데, 이 도다는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해요. 감탄형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놀랐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감탄형 종결어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겠죠.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데, 봄은 향기가 있고 봄은 불길이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지, 우리 이번 학습에 이제 중심 학습 목표가 감각적 이미지예요. 향기니까 무슨가 후각이 있고, 불길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1년에서 봄의 향기가 어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봄에는 향기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도다
뭐뭐에 뭐뭐 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죠. 뭐뭐에 뭐뭐하는 두다, 뭐뭐에 뭐뭐하는 두다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자, 1년에서는 봄의 정적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봄의 향기니까요. 2년에서는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른다.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1년에서는 고양이의 털에서 느끼는 향기가 봄의 향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년에서는 고양이의 눈에 흐르는 이 불길 같은 모습이 봄의 불길과 유사하다. 라고 하면서 역동적 이미지를 강조했고요. 여기서 미친 봄의 불길은 뭘 표현한 거냐면 봄의 생명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봄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3년을 보니까 고요히 담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뭐뭐에 떠돌아라. 역시 1, 2년과 같죠. 뭐가 같아요? 종결어미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포근한 봄의 졸음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적 이미지. 사연은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역동적 이미지. 그래서 1, 2연과 3, 4연은 대칭 구조를 이룬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에 대칭 구조. 1, 2연과 3, 4연이 대칭 구조. 어떻게? 1년과 3년이 똑같은 정적 이미지, 2년과 4년이 똑같은 동적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또 1, 2년만 따로 봤을 때는 종결어미가 유사한 종결어미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3년을 따로 봤을 때도 유사한 종결어미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고요담은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 봄의 나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봄의 나른함. 을 표현한 것이고 사연은 봄의 생기가 뛰는다. 봄의 생동감. 봄의 생동감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1, 2, 3, 4연이 정적, 동적, 정적, 동적을 반복하면서 봄의 속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년에는 감각적 이미지가 포근하다라고 했으니까 포근하다 촉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사연에는 푸른 봄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내용 정리 먼저 해보면 화자는 지금 고양이를 보면서 봄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때 정서와 태도는 예찬하고 있죠. 봄의 이런 생명력과 따뜻함을 예찬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봄에 대한 만족감. 따라서 주제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느끼는 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표현법을 볼까요? 자, 가장 두드러진 게 다양한 이미지,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 촉각, 후각 이미지가 두드러지네요. 봄의 향기, 후각이고요. 미친 봄의 불길 시각이고요. 포근한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봄의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이미지, 봄의 향기, 미친 봄의 불길, 동적, 봄의 졸음, 정적,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동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봄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보면 되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자 어리오두다 어미의 반복 떠돌아라 어미의 반복 그 다음에 이 어미의 반복을 다른 말로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가군이라고도 합니다. 가군은 무슨 뜻이냐면 시행의 마지막 부분에 유사한 의문을 반복하면 가군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가군은 뭐냐면 자 시행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은 달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 중간 부분은 요예요. 처음 부분은 두예요. 그래서 이 처음 부분에 비슷한 의문이 반복되면 두 운을 형성한다. 중간 부분에
음운이 반복되면 요운을 형성한다. 마지막 다리 부분에 음운이 반복되면 각운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각운을 형성한다라고 해도 돼요.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죠. 또한 어떤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애도다 그 다음에 아라를 통해서 봄의 긍정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OX 문제 풀어보고요. 객관식 문제 일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심상에 대한 설명. 이 시에는 고양이의 털을 후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년에 부드러운 고양이 털이라고 했으니까 부드럽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각이에요? 후각이 아니고 촉각이죠. 그 다음 2번 시각, 청각,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봄의 분위기와 생명력을 드러낸 거 맞네요. 그 다음 자, 이 시는 봄의 정적 분위기와 동적 분위기가 번갈아 제시되고 있죠. 정동. 그 다음 이 시에서 고양이의 입술이 3년에 묘사되고 있네요.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올라라 라고 했어요. 고양이의 입술? 포근한 봄의 졸음이라고 했으니까 나른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 다음 객관식 문제에서 5, 6, 7판이 있는데요. 5, 6, 7, 8번 문제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은 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작품 2개를 통해서 심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